안녕하세요. 저는 탑골드 무비의 큐레이터,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입니다. 이 돈 앞에 울고 웃는 인간 군상의 모습. 그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단골 소재죠. 오늘 감상하실 영화도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고난을 그린 서늘한 메시지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2001년 전윤수 감독이 연출하고요, 이미숙, 정광열 배우가 열연을 펼친 영화 뱃삼의 무초. 기상! 기상! 주인공 영희와 철수의 홈 스윗 홈. 아침부터 아이들은 물론 철수도 출근 전쟁에 분주합니다. 어느새 동네 마트에서 전력 질주하는 영희. 그렇게 특가 세일 물건 득템. 이윽고 밤이 찾아오고 야, 우리 딱 하나만 더 낳자. 어? 왜 아예 둘 더 나서 배고프만 드시지? 그럴까? 정말 전쟁 같은 부부의 하루는 이렇게 저뭅니다. 성실한 증권사 직원인 철수. 이번 달 자네 약정고야. 이러고도 회사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자네 후임자 본부장님이 추천하셨어. 이번 주 내로 인수인계 끝내. 잔꾀 안 부리고 일을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회사 임원들은 그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철수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철수 시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남보지원 집행관실에서 나왔습니다. 강진석 씨 보증 서신 적 있죠? 다음 달 12일까지 1억 2,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아파트는 강제로 법정 경매에 들어갑니다. 날벼락 같은 통보에 부부는 할 말을 잃죠. 오늘은 철수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넌 어때? 회사 그만두려고. 사실 마누라 몰래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 사업? 인터넷 증권. 근데 돈이 좀 모자라네. 승민아, 너 여유 자금 좀 있냐? 한 5천 정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뭐가? 적어도 넌 거짓말은 안 했잖아. 무슨 말이냐? 너 실직당한 거 어제 알았어. 다급하게 꺼낸 돈 얘기는 철수에게 상처만 한아름 남깁니다. 한편 학교 소식을 검색하던 영희는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되죠. 학창 시절 자신을 쫓아다녔던 선배가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장학금 기부 기사 봤어요. 반갑기도 하고 놀랐어요. 내가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닌 거 기억나? 열심히 편지 썼는데 답장은커녕 눈길 한 번도 안 줬잖아.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다 지난 일이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1억만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신라호텔 조인식이 셋인데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알았어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차 한 잔 대접 못했네. 아니요, 괜찮아요. 연락처 남겨둬. 나중에 연락할게.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댁이죠? 네. 그리고 며칠 뒤 발신인 불명의 오페라 초대권에 영희는 극장으로 향합니다.
돈 필요하다고 했지? 영희는 선배가 건넨 돈으로 한시름 놨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선배의 눈빛에 마음이 영 혼란스럽습니다. 고마워요. 금방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갚을게요. 계좌번호 어떻게 되죠? 돈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큰 돈인데. 괜찮아. 아니에요. 꼭 갚을 수 있어요. 갚지 마. 그 대신 다른 걸 줘. 너 아직도 예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돈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영희와 철수. 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렇게 계속되죠. 1990년대 후반 우리를 강타한 외환 위기 이후에 돈, 경제력 이런 것들은 그 이전과는 또 다른 파괴력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뱃삼의 무초는요, 가정의 생활 수준을 지키고자 한다면 금기의 영역도 넘나들 수 있다는 다소 위험한 가치관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냅니다. 시엄마, 이걸 누가 맡기고 왔는데 꼭 본인한테 전해달랍디다. 감사합니다. 예. 며칠 후 영희에게 날아든 알 수 없는 물건. 그것은 놀랍게도 선배의 아파트 열쇠와 주소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 열쇠야. 네 결심 설 때 언제든 와. 사람 잘못 봤어요. 다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한편 재력가의 자금 관리인이 된 철수. 그이한테 들었어요. 집이 많이 힘드시다고요? 덕분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꾸 철수에게 묘한 눈길을 보내죠. 여긴 아무도 없어요.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재력가의 아내. 이 돈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 두 남녀의 일상. 과연 철수와 영희 앞날에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 뱃삼의 무초였습니다. 영화 속에 성공한 사업가로 등장하는 지우는 주인공 영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옛 모습 남아있을 때 만나서 다행이야. 부자가 돼서 좋은 게 이런 거구나. 부자가 돼서 좋은 게 이런 거구나.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키지도 않는 데이트에 나선 영희에게 던진 서늘한 대사인데요.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새해 덕담이던 자본주의 지상낙원의 시대. 우리에게 돈이란 과연 뭘까요? 탑골드 포인트 하나. 우리 이웃의 진짜 얼굴. 한국 영화계는 이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뱃삼의 무초를 만든 전윤수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이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든 거죠. 그야말로 돈. 사랑도 행복도 미래도 돈이면 다 살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그린 뱃삼의 무초는요, 한 가정의 꿈, 희망, 그리고 미래가 돈이라는 허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스페인어 뱃삼의 무초, 우리말로 하면 더 많이 키스해달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의 풍파 앞에, 무자비한 돈의 질주 앞에서 전윤수 감독은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더 많이 입맞춤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탑골드 포인트 둘.
드라마의 거인 충무로에 오다. 2000년 초반 한국 TV 드라마 시장을 석권한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드라마 허준은요, 당시 무려 64.8%의 기록적인 시청률로 한국 사극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런 허준의 대성공을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정광열 배우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정광열 배우가 이 기록적인 성공 뒤에 어떤 작품에 출연할지 굉장히 궁금했었죠. 무려 50편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광열 배우의 선택은 놀랍게도 TV 드라마가 아니라 충무로 입성이었어요. 이 정광열 배우는 허준을 끝낸 다음 해인 2001년 1월 박흥식 감독이 연출하고 전도연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화에서 단역 출연으로 아주 깜짝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뱃삼의 무초의 주인공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본격적인 영화 행보에 나서게 되죠. 정광열 배우는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정웅인, 김래원, 소유진, 예지원 같은 이제는 톱스타가 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코미디 영화 이사이사에여도 주연자를 맡았지만 아쉽게도 영화의 흥행은 부진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가 영화인이 된다면 2년 안에 승부를 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광열 배우는요. 그 이후에 충무로를 떠나서 KBS 사극 드라마 장희빈의 숙종 역을 맡으면서 제2의 황금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탑골드 포인트 셋. 섹시하고 노련한 2마리 토끼. 무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트에서는 폭탄 세일 물건을 거머쥐는 이 억척스런 영희. 그리고 과거 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그 남자의 마음에 박혀버린 마성의 영희도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진 영희의 모습을 한 배우의 얼굴에 조각해 넣는다면 과연 어떤 배우가 떠오를까요? 뱃삼의 무초는 두 얼굴의 야누스 같은 여주인공 영희 역할에 레전드 이미숙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그야말로 대체불가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이미숙 배우는 1979년 TBC 드라마로 데뷔한 이후에 그야말로 엄청난 경력을 시작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딱 10년 동안 드라마 20편, 영화 23편을 찍으면서 초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죠. 영화 뱃삼의 무초를 통해 보여주는 영희의 억척스러운 생활력은 이미 이미숙 배우의 초인적인 경력을 통해서 완성된 내공 오브 내공 그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숙 배우의 아이콘은요, 데뷔 시절부터 누가 뭐래도 마성의 판무파탈이었어요. MBC 드라마에서는 장희빈과 황진이, 거기에 장녹수까지 대한민국 사극이 보여줄 수 있는 마성의 여성 캐릭터를 모두 연기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는 또 어떤가요? 에로틱 영화의 레전드인 1986년 뽕은 물론이고요. 2003년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에 이르기까지 세상 누구의 마음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마성의 여인 단골 배우였죠. 이미숙 배우는 1987년 곽지균 감독의 두 여자의 집 이후에 10년간 영화계를 잠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 이후에 다시 2001년에 개봉한 뱃삼의 무초가 배우 이미숙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주는 시작점 같은 존재였죠.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풍미한 추억 속 보석 같은 명작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